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해 드렸냐면 우리가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강사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코드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건 변함없는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코드를 조금 더 제어하고 싶고 아니면 내가 특정 코드를 반복시키고 싶고 그럴 때 나온 게 바로 뭐다? 제어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어문의 종류에는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조건문에는 여러분들이 if, else if, 그 다음에 else라는 걸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반복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반복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while이라는 개념과 for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자, while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뭘 알아야 되냐? 자, 누군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해달라는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0까지, 1부터 10,000까지 출력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출력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그거를 하기 전에 자, 이번에는 누군가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1만 가지고 한번 1부터 10까지 출력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1부터 10까지 1만 가지고서 어떻게 출력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한 끝에 여러분들이 변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 대신에 i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i가 아니라 뭐랑 똑같은 거다? 1이랑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는 i 플러스 1. 자, 이게 뭐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변수를 재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i는 뭘로 봐야 된다? 다 1로 봐야 된다 했죠. 대입연산자 이 녀석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지만 우측에 있는 거는 값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1이죠. 그죠? 그럼 1 플러스 1은 뭐다? 당연히 2니까 여러분들 7번째 라인에서 콘솔 로그에서 출력하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2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 더 하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3 나오는 거. 한 번 더 하면 당연히 뭐 나와요? 4 나오겠죠. 왜? 여기서는 1 플러스 1은 2, 그 다음에 2 플러스 1은 3, 3 플러스 1은 4니까 여기 4 들어가서 출력되고. 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 더 하면 어떻게 된다? 1부터 5까지 여러분들 1만 가지고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을 했죠. 1만 가지고 잘 출력을 했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매번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써야만 하긴 하는데, 왜냐면 지금 우리가 1만 가지고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1만 가지고 연속된 수열 출력하기를 할 거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1만 가지고. 자, 근데 이렇게 너무 쓰다 보니까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 i는 i 플러스 1 요런 증가하는 표현식을 줄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데 i 플러스는 1 이렇게 줄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i는 i 플러스 1이라고 쓴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더 줄인 표현이 있는데 바로 i 뿔뿔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요게 i는 i 플러스 1의 줄인 표현의 최종 줄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다? 내가 i의 값을 몇씩 증가시킨다? 1씩 증가시킨다. 1씩 증가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2씩 증가시킨다거나 3씩 증가시킨다거나 할 때는 요거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이 녀석은 오직 여러분들이 1만 증가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인데, 자, 이런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증감연산자라고 합니다. 증감연산자. 자, 그러면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증가라고, 증은 증가니까 감은 당연히 뭐겠어요? 감소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강사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i는 i-1 당연히 이렇게 쓰면 이거 뭐 나왔어요?
자, 위에서 지금 5 출력됐으니까 여기서는 5-1이니까 4 나오겠죠. 그죠? 정말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출력하면 4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감소겠죠? 그러면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다? i는 i 마이너스는 1 이렇게. 그러면 출력하면 어떻게 나온다? 3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때는 요거를 어떻게 i 마이너스라고 쓰게 되면 여러분들 2도 하나 더 쓰면 1까지. 그러니까 역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증감연산자라고 한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하려면 요 증감연산자를 모르면 반복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반복문을 하기 전에 잠깐 세팅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동적 언어라는 거는 컴파일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컴파일 과정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쓰는 것마다 이런 식으로 콘솔 창이 출력되기 때문에 반복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콘솔 창이 반복으로 가득 차서 브라우저가 꺼지는 아니면 브라우저가 렉 걸리는 그런 사단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while문만 해당되는 건데 일단 세팅스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행동 behavior라고 있죠. 자, 여기에 보면 auto updating preview 요거였던가? 이게 있어요. 자, 요걸 잠깐 세이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위에 run이라는 버튼이 나올 거예요. run. 자, 근데 이제 run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run을 해야지만 얘가 실행이 됩니다. 아무리 이제 쓴다 해가지고 반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매일 계속 하는 건 아니고 반복문 잠깐 할 때만 할 거예요. 그래. 자, 지금 안 나오죠? 런 눌러야 돼. 런 눌러야지만 반영이 됩니다. 자,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강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뭘 해볼 거냐면 자, let i는 1이라 하고요. 만약에 i는 10이라 쓰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 그 다음에 i 자, i 뿔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가 뭐라고요? i는 i 플러스 1, i 플러스는 1 요거 증감연산식을 했죠. 자, 근데 조건문의 특징은 뭐죠? 지금 제가 쓴 거는 반복문이 아니라 조건문이죠.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 조건식이 참이면 끝나요. 조건문은 조건식이 true이면 로직을 한번 실행하고 끝난다. 그러니까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조건문은 로직이라는 코드를 말하는 건데 이 안쪽 로직을 한번 실행해주고 끝나는 거죠. 그다음 당연히 이제 i는 1이니까 1 참이네, true네, 그럼 1 출력 되겠네, 그러면 i 뿔뿔 1 증가 되겠네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실행해보면 1 나오고 끝나는 거죠. 보이죠? 그런데 자, 조건문은 이렇게 쓰는데 반복문은 조금 달라요. 자, 반복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f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while이라고 쓰는 게 끝이. 자, while이 무슨 뜻이죠? while. 자, while 뜻은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라고요? 얘는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죠. 자, 그러면 while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행해내냐? 조건문 같은 경우는 한번 참이면 내용물 실행해주고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while문도 조건문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while도 let i는 1이에요. 자, 참이네요. 그죠? 실행합니다. 그러면 얘 뭐 출력된다? 1 나오겠죠? 그러면 i 뿔뿔 만나서 뭐가 되겠어요? i 값이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2가 돼서 조건문 같은 경우 빠져나오고 끝나지만 얘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2인 채로 올라갑니다. 2인 채로 올라가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2인 상태에서 i 뿔뿔 만났으니까 3이 돼서 3 되고요. 그러면 3에서 뭐가 된다? 당연히 참이네요. 그럼 뭐 출력돼요? 3 출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에서 뭐가 된다? 4가 되고요. 4가 돼서 참이네요. 그러면 4 출력되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4, 5, 6, 7 언제까지? 당연히 10까지 출력되겠죠. 그러면 10일 때 참인가요? 참이죠. 그렇죠? 왜냐면 10은 1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자, 참이니까 시가에 출력이 되는데, 자,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10에서 1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1일 땐 참인가요? 거짓이죠. 그죠? 자, 거짓이 되면서 빠져나온다. 즉, 반복문은 조건식이 false이면 반복문이 뭐한다? 종료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짓이네? 얘는 실행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실행해보면 어떻게 된다?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잘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반복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를 5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5니까 얘는 5부터 출력해야겠구나. 그러면 5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0이라는 건 뭐겠어요? 얘는 이제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부터 10까지 출력하겠다. 자, 여러분들 여기를 또 끊으면 뭐겠어요? 9겠죠. 그런 식인 건데. 자, 그러면 아까 거짓일 때 강사가 빠져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인지 한번 볼까요? 강사가 여기다가 i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어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게 10일 때 참인데 11일 때 빠져나온다 했죠? 그러면 이때 뭐가 출력된다? 1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제로 11일 때 빠져나온 거예요.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죠? 거짓이 됐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끝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래서 시작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끝값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강사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폭이라고 해요. 자, 왜 시작값이라요?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럼 왜 끝값이라는 거예요? 내가 10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 보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지가 있고 내가 보폭을 크게 하면 할수록 당연히 그 목적지로 도달하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빠를 수밖에 없죠. 자, 강사가 여기서 i 플러스 는 2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행해보면 당연히 2씩 증가되는. 그러면 1, 3, 5, 7, 9가 나오겠죠. 자, 당연히 3이라 하게 되면 당연히 실행하면 1, 4, 7, 10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될 테고요. 그러니까 좀 더 끝점으로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돌아가는 횟수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맞춰봅시다. 자, 제가 i 뿔뿔이라고 이런 식으로 실행했더니 1부터 10까지 출력됐어요. 그러면 자, 이 현재 이 반복문은 몇 번 실행되는 걸까요? 대부분 물어보면 몇 번 실행되냐 여쭤보면 대부분 10번 실행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10번 실행된 건 한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11번 실행된 거죠. 왜 11번 실행됐다 얘기할까요? 왜냐면 이 조건식이 몇 번 실행됐기 때문에 얘가 11번 실행됐기 때문에. 왜요? 11일 여기서 지금 11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1이 돼서 거짓이 되면서 빠져나온 거지. 정확하게는 얘도 지금 11번 실행된 거다. 그러니까 즉 뭐 생각하면 조건식은 11번 실행된 거고 안쪽에 있는 요 로직들, 요 코드들은 10번 실행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시작값을 뭘로 두고 끝값을 뭘로 두냐에 따라서 조금 실행되는 횟수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i라 했고 반복문은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서 빠져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i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i는 영원히 1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거예요. 무한 루프. 무한 루프에 갇힌다고요, 실제. 자, 실행을 한번 해볼 건데 저만 해볼 거예요, 이거는. 자, 실행을 해볼 건데 얘가 1만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무한 루프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제가 실행하고 바로 끌 건데, 자, 보이죠? 재빨리 끄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무한 루프에 갇힌 거기 때문에. 다시 세팅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감연산식,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i 뿔뿔 요게 없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무한 루프에 갇혀서 브라우저가 멈춰버립니다. 렉 걸려요. 네. 다시 지금 보면 무한 루프에 걸려버렸죠. 실행도 안 되는데. 이때는 끄셔야 돼요. 렉 걸리는 거 보이죠?
F12 눌러볼게요. 요거는 상관없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거를 주의를 하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꽉 찼나? 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서 강사가 그냥 시범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우저가 뭐한다? 멈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썼던 게 while문을 여러분들 썼는데 어떻게 쓴다? 네, i는 1. 그래서 내가 1부터 10까지 출력할 거면 여기다 이런 식으로 출발점을 1로 잡고 끝값을 10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려는 녀석을 대상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역순으로 출력할래? 그러면 끝값을 뭘로 둘까요? 10으로 두면 되고요. 자, 근데 10으로 두니까 얘가 참이긴 해요. 근데 당연히 10은 10 한번 출력해주고 얘는 뿔뿔 되지만 11이면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깔끔하게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되겠죠. 보이죠?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 우리는 역순으로 출력하고 싶으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끝값을 1로 두시고. 그래야지만 10은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서 10, 9, 8, 7, 6, 5, 4, 3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 자, 중요한 건 여기죠. 자, 이것도 지금 테스트를 일부러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브라우저가 이제 렉이 걸려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 i가 감소가 돼야 돼야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세요. 증가가 되죠.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무한 루프예요. 여러분들이 증감전산자를 빼먹거나 처음 이제 요 반복문을 배우신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증감전산자 빼먹는 거. 그 다음에 증감전산자를 썼더라도 제대로 안 써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감소하는 i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만 여러분들이 감소하는 식을 만들 수가 있다. 보이죠? 자, 이게 바로 뭐다? while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le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반복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